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MIT가 온라인 강의만을 하는 대학의 유학생은 추방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이번 방침에 대해 학계에서는 대학과 유학생, 미국의 소프트 파워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대학 오프닝과 반이민 선거 캠페인입니다.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가을 학기에 문을 열라는 압력을 강하게 넣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부모 사이에 찬반이 많은데 결정권은 로컬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교육기금을 안 주겠다는 카드로 가을 학기에 개학을 하도록 압박합니다. 오레곤주의 한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 뒤 마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15배 늘어났습니다. 적어도 5명의 공화당 정치인이 올해는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 조카의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디 체크를 하지 않던 시절 친구에게 대신 SAT 시험을 보게 했고, 사랑 없이 돈만 쫓던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가 아들을 학대해서 괴물로 키웠다고 묘사됐습니다. 백악관은 책 내용을 부정합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이 논의되는 지금 스몰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인 PPP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집니다. 억만장자는 물론 백악관과 가까운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나 어린이 성학대 스캔들로 벌금을 문 교회도 큰 돈을 지원받는 등의 문제가 지적됩니다. MBC 뉴스의 신임 회장이 정원의 직원의 50%를 소수그룹으로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1818년 문을 연 브룩스 브라더스가 오늘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왜 미국에서 대학교도 융자금, 학자금 같은 것을 받지 못해서 학교 운영에도 큰 차질이 있고 하는 같은 조치를 취했는가? 이민 세관 단속국이 발표를 한 어제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는 두 가지인데 벌써 고소가 시작이 됐고요. 그 부분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킨더가든부터 고등학교까지 가을 학기에 개학을 하라고 하는 것과 또 유학생들이 전부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때는 추방될 수도 있다. 이것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뒷부분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선거철의 정책이기 때문에 먼저 킨더가든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가을에 개학하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관계자, 그리고 오랜만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와 데브라 벅스 박사가 나와서 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는 것이 좀 일관적이지 않아요? 어떤 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부통령이 나와서 또 의료 관계자들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지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포함을 해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하루에 10,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아무리 다운플레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연관이 되는 뉴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대통령이 킨더가든부터 고등학교까지 가을 학기에 문을 열어야지만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트윗도 했습니다. 학부모와 학교 당국 사이에는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하고 같이 놀아주는 것, 또 공부시키는 것, 이게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예전에 선생님의 뭐뭐는 뭐도 안 먹는다라는, 그만큼 선생님들이 속이 타다는 얘기잖아요. 부모님들이 그 속이 타는 일들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지금 그런 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개학을 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쩌지? 아이는 괜찮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나에게 옮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조부모에게 옮길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러나 가정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을 해야지. 내가 돈을 버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학교 당국에서는 아이들을 학교 당국도 전부 뭐 법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학교 당국에서는 건강을 생각을 해야지 되니까요.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그 웬만큼 준비를 하고 가을 학기에 아이들을 받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적어도 2천억 달러는 연방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안전하게 학교를 다시 오픈할 수 있다는 게 학교 당국, 교육 당국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방 정부에서 학교 당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안전 문제와 연관해서 지원한 돈은 이거 1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135억밖에 안 됩니다. 2천억 달러가 있어야지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해서 이게 참 힘들고 그리고 지금 그 의회에서 하원에서는 이 같은 지원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또 그 학교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이 압박을 하는 거죠. 유럽을 봐라. 보통 유럽을 싫어하는데 오늘은 유럽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학교 다 개학하고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학교 당국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 기금도 없고 하는데 그 나라랑 우리랑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은요. 7월 7일을 기준으로 어제가 7월 7일이었었죠. 그 확진자가 새로운 그 감염자가 397명 나왔습니다. 제일 많아요. 그 유럽 대통령이 지적한 국가 가운데서 스웨덴은 57명이고요. 노르웨이는 3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세 나라들은 미국과는 달리 인구가 미국과 비교할 때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 그 문제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확진자가 하루에 지금 6만 명이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2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 가서 지금 6만 명. 플로리다주 한 주만 10,000명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되고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그 국가라고 볼 때 인구 비당 감염률이 세계 1위가 지금 애리조나입니다. 주로 따지는데 국가로 비교를 할 때 그리고 2위가 플로리다, 3위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4번째가 바레인, 5번째가 다시 미국으로 와서 루이지아나, 6번째가 카타르, 7번째가 오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다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학교에 문을 열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이제 그 경제 활동이 부모님들이 또 맘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고요. 어제 저녁에도 그 라운드 테이블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같이 했는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은 학교에 가는 그 학급 자체 공부하는 것만 미스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친구들이랑 같이 웃고 그리고 이제 노는 시간에 뛰어놀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베시 디버스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아마 학교 문 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Mrs. Pence also said that as we reopen businesses, restaurants, theaters in our country, we simply can't leave out our schools. And that 네, 뭐 레스토랑, 극장 모든 군데가 다 경제적으로 오픈을 해서 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만 오픈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통령과 지금 그 베시 디버스 교육부 장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는 거군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이제는 그 분명하게 조금 보수적으로 통계 수치를 잡고 있는 존스 홉킨스에서도 미국 사람들 확진자가 그 300만 명 넘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숨진 사람도 지금 13만 거의 2,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인데 대통령이 그래 안 열면은 왜냐하면 로컬에서 문을 열고 안 열고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지역의 로컬의 헤드인 주지사를 지금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그렇다면 연방정부 그 공립교육기관 지원 못 받을 것 각오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유학생들, 미국의 전체 고등교육이요. 고등교육 유학생들, 뭐 고등교육 아닌 학생들도 있겠네요. 따지고 보면 조금씩은. 그런데 주로 이제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고등교육의 한 학생들의 5.5%, 약 100만 명 정도가 유학생입니다. 유학생들은 학비를 전액을 내죠. 그래서 그 학교들이 그 돈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을 준다던가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2018년, 2019년도에 유학생으로부터 미국이 받은 돈이 한 450억 달러, 작게 400억 달러에서 많게 450억 달러, 통계 내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하버드 대학교만 하더라도 5천 명이 있고 UCLA는 하버드 대학교보다 더 많습니다. 5,800명. 뉴욕 유니버시티는 유난히 또 그 유학생들이 많아요. 뭐 영화도 있고 하니까 학과에 한 2만 명 된다고 하는데, 이런 그 학교가 다 온라인으로만 학교가 수업을 할 경우는 니네 나라에 가서, 온라인이니까 나라에 가서 수업을 듣고 아니면 추방당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하버드 대학교는 가을 학기에 전체적으로 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고, 아마 USC는 얼마 전에 LA 지역에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아주 많아지니까, 그러니까는 인펄슨과 온라인을 함께 한다고 했고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만 하기로 결정을 미리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하루 이틀 두고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 조교수, 스텝 다 뭔가를 맞춰야지 되고, 강의 일정이라든가 강의실이라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미국의 이 유학생들은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를 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에너지도 있고 하는데, 또 한 해 두 해 지금 막 오는 학생들도 아니고, 뭐 비자 당연히 안 줄 테고요. 오는 학생도 아니고, 미국에서 이미 뭐 10년, 14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미국에서 다닌 이런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유학생들이 이제 미국을 배워서 그 나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이게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느낌과 문화에 맞춰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 미국을 위한 소프트 파워 자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안 하게 못 하겠다, 나 추방당할 수도 있어 하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대단하더군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로이터 통신이 여러 부류의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제 곧 오려고 했었던 학생은, 그래? 미국이 우리를 원치 않는군. 그럼 뭐 가겠어. 유럽으로 가지. 하는 학생도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아니면 3년 정도를 공부를 했다던가, 이런 학생들은 참 난감한 거죠. 그리고 유학 오는 학생들이라고 다 집이 부자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 뭐 제3세계에서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풀 장학금을 받아서 그 장학금으로 학교를 내고 공부를 하는 경우는 시골 어디에서, 제3세계 시골에서 인터넷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온라인 강의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실험실에서 해야지 되는 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다 해서 학생들도 지금 너무 난감한 거죠.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한 학생을 보니까, 카네기 멜론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학생인데 14년 동안을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국이 고향인데, 나 같은 경우는 타양과 같은 조국으로 돌아가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우선 그 하버드가 100%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의 그 레리 바카우 총장이 하는 얘기가, 옵션이 없다. 그 유학생들이 옵션이 없다. 기숙사는 오픈을 하더라도 그 강의 자체는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자넷 나폴리타노, 이 사람은 국토안보부 장관도 지냈잖아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UC 그 총장의 경우도 우리는 이중고다. 지금 그렇잖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산도 삭감되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학교가 오픈하고 싶지 않은 학교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민주당이 나를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건강의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을 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고 학교의 문을 안 연다 하는데, USC가 그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학생들 뭐
강의하겠다고 하다가 온라인 반, 뭐 또 그 학교에서 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이 안전 때문에 그리고 라이어빌리티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해서 이렇게 그 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학교 자체가 킨더가든에서부터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마스크 같은 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거리 두기가 그렇게 하도록 디자인된 곳이 아니죠. 그 상아탑은 그 캠퍼스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게 이제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그 킨더가든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로 가면은 뭐 시골 같은 데는 에어컨도 없고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기 힘들게 하고 하는데 고등교육으로 다시 들어오면 왜 그러면 이민 관세국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가? 넘버 원 이슈가 큰지 넘버 투 이슈가 큰지 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백악관에서 질병통제국장, 뭐 교육부 장관 전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을 보면은 특히 교육부 장관이요. 리오프닝을 해라. 재선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리오프닝을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학교가 리오프닝을 하면 학교 주변에 학교 때문에 그 일상생활이 되는 그런 그 주변이 많잖아요. 사업 같은 것도. 그러니까 리오프닝을 하라는 겁니다. 킨더가든부터 고등교육까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민 이슈입니다. 지난달에 기억하시죠? 취업비자 같은 것도 다 막고 영주권도 뭐 새로 발급하지 않고 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문제로 불법이던 합법이던 장기던 단기던 그리고 미국에서 오랜 동안 살면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한 그런 그 졸업생들은 미국에서 또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받고 그 자격증이 자연스럽게 이민 신청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는다는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미국에서 졸업해서 미국에서 일하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기 좋죠.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다. 미국 젊은이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이제 450억 달러를 미국에서 1년에 유학생들이 쓰고 미국에 대한 호감을 갖는 미국에서 유학을 한 학생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소프트 파워에 관한 것은 계산하지 않죠. 지금 당장 정치인으로서 재선만을 따지니까 자신의 지지 기반 백인들에게 반이민 정책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일단 MIT와 하버드 대학교가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그 법원에 그 고소를 이미 그 접수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공화당에서 대통령에게 슬슬 그건 아닌데요 하고 말하는 사람도 생기고 팍스도 몇 개월 전부터 달라졌어요. 팍스 TV는 그런 것들도 생기고 아예 전당대회를 가지 않겠다는 정치인들도 생기고 또 어제 오후에 이제 2주일 앞당겨서 나올 너무 많은데도 항상 모자란다고 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제목의 책인 트럼프 대통령 조카의 책이 나와서 백악관도 입수를 했고 기자들에게도 다 그 돌려줬어요. 그래서 가디언이라든가 영국의 더 선이라든가 아주 그 적나라하게 내용들을 아마 이렇게 나눠서 읽은 것 같아요. 많이 그 파악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 같은 내용 가운데 SAT에 관한 것은 많이 알려진 것이고 괴물이라고 프랭켄스타인의 몬스터다. 프랭켄스타인을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로 비유를 했고요. 그 아버지가 만들어낸 괴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그 집안의 속사정 같은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책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이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브리핑은 경제를 빨리 열자가 주제입니다. 지금 노동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막 얘기하고 들어갔네요. 노동부 장관이 한 얘기는 경제를 빨리 오픈을 해야지 된다. 학교를 또 오픈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을 리오프닝을 하고 보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이게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작은 커뮤니티에서도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오레곤주의 등대교회네요. 라이트하우스 유나이티드 처치, 아일랜드 시티라는 곳에, 오레곤의 그 동북부에 있는 조금 시골 지역인가 봅니다. 이곳에 있는 이 등대교회에서 5월 22일에는 그 마을에, 작은 그 마을이니까 카운티로 따질 때요, 시리고 그 카운티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6명이었답니다. 5월 22일에요. 그런데 15배가 뭡니까? 제가 앞에 헤드라인에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런데 교회를 오픈을 하고 나서 이제 환자가 356명으로 늘어났는데, 확진자가 이 교회의 목사도 감염이 됐고 와이프도 감염이 돼서 와이프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거든요. 거리두기 이런 거 다 했어도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그 결혼식을 했답니다. 결혼식을 한 뒤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작은 교회가 오히려 더 이제 교회를 오픈을 많이 하잖아요. 또 요즘 어렵다 하니까 뭐 성경 말씀도 중요하고 목사님의 위안의 그런 그 분위기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에서 더 많이 퍼지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보통 그 한인들께서 다니시는 그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시골이잖아요. 한국 시골이 아니라 미국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은 인구적으로도 고령이고 인터넷도 잘 되지 않고 또 불편하기도 하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본다는 게 쉽지 않고 직접 교회 가서 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도시보다는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감염률도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한 40군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650명이 나왔는데, 이게 3월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거의 리오프닝을 한 이후에 이렇게 감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곳은 이렇게 버섯구름처럼 될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를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안 가겠다 하고 말한 그 정치인들 나이를 이렇게 보면서, 야, 미국 정치인들 나이가 굉장히 많구나. 물론 요즘은 뭐 90세 넘어서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치 매코넬이 지금 78살이거든요. 그러면 조 바이든 나이 많다고 하지만 뭐 같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나이가 더 많고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니까 전당대회 가겠다고 했고, 완전히 그 플로리다주에서 하겠다고 했죠. 뭐 중간중간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다가, 그리고 아이오와주의 중진 의원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의원들이, 뭐 젊은 의원들 가운데서도 또 정치 경력이 짧은 의원들 가운데서도 안 간다고 하는 의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오와가 지역구인 그 그레즐리 의원, 찰스 그레즐리 의원 86세예요. 건강 때문에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테네시의 라마 알렉산더 의원도 80세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은 뭐 이번에 이제 갈 수 있는 참여자를 많이 줄였으니까, 줄여서 15,000명이에요. 줄여 사흘 동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한다 하는데, 워낙에 뭐 라마 알렉산더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지 가깝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뭐 바른 말도 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수잔 콜린스 67세입니다. 메인주. 수잔 콜린스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를 꼭 맞는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재선을 또 어렵기도 하고 이번에 하니까 재선이 있을 때는 난 늘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역시 리자 머코스키 의원도 브렉 캐버나우 여성 의원으로서 연방 대법관의 그 인준 청문회 때 참 그 애매모호하다가 결국은 이번에 좀 어려운 그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안 간다고 하고요. 유타주의 미 럼니 그 리자 머코스키 의원은 63살이고 미 럼니 의원은 73살입니다. 미 럼니 의원은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먼저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사람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과는 처음에는 국무장관 하려고 인터뷰도 트럼프 타워에 가서 하고 했습니다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지금 안 가겠다고 하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말이 틀렸다 하는 식으로 3번이나 한 열흘 사이에 얘기를 하더니 이 선거가 조금 점점 그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뭔가 대통령의 힘도 받아야지 되고 공화당의 힘도 받아야지 되니까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보여주는 것이 2016년도에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였을 때 강하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강하게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는 누구보다도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선거 재선이 좀 힘들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 두기도 하고 양쪽의 모습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박지원, 지금은 이제 그 국정원장이 됐습니다만 박지원 의원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노련한 거죠. 정치인으로서는. 뭐 그렇게 상원 의원으로서 수십 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이제 공화당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나 민주당은 그에 비해서 이 인터넷 온라인 상으로 이제 그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8월 17일부터 20일, 공화당이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대통령 조카의 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Too Much and Never Enough. 그렇게 많은데도 한 번도 그냥 만족한 적이 없어 하는 이 대통령의 우선 신뢰도가 있느냐를 봐야지 되는데 55살 트럼프 대통령의 형 40대 때의 알코올 중독으로 이 사람은 아버지 그 사업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파일럿이래요. 파일럿이 그 조종사 되는 게 꿈이었었고 뭐 실제로 비행기를 몰기도 했고 했었던 이 그러니까 메리 트럼프 메리라는 대통령의 조카 딸은 1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55살이고 뉴욕에서 임상심리학 그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실제로 뭐 일을 하기도 했고요. 한 1년 정도 일을 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사이가 나쁘죠.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재산 문제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자수성가는 무슨 4억 달러를 물려받고 일을 시작했고 아버지 유언장도 한때 아버지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고쳤다가 아버지한테 들켜서 나중에 아버지가 유언장 다시 쓰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이 그 뉴욕타임즈에게 정보를 줘서 뉴욕타임즈가 그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게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이 책이 다 맞는다고 볼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조카의 시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린이 학대의 피해자다.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어머니가 트럼프 대통령이 2살 반 때 아파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거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뭐 물론 부자였지만 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아닌 그 아버지와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에 의해서 자랐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프레드 트럼프 아버지가 굉장히 돈만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사전에 사랑이라고는 없고 공감 능력 이런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이고 아이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에게 복종을 해라. 그리고 뭔 일이 잘못됐었을 때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책임에 대해서 내 책임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복종만 강요하면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 임상 심리 뭐 학자 이런 사람이니까 박사니까 어린이들에게 too much 너무 많은 것을 줘도 그게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된다 하는데 이 아버지는 아무튼 그런 그 프레드 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 자체가 반사회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자기 만족 뭐 이 이상을 넘어서 전혀 그 공감 능력이 없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반사회적인 사회성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가 프랭켄스타인이고 프랭켄스타인이 키운 몬스터가 괴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본인이 아는 그런 엉클은 다이어트 콕을 12캔을 마시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잘 수도 있죠.
잠을 잘 안 자는 사람이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뭐 3시, 2시 이런 때 트윗도 하기도 하잖아요. 하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복종만을 강요를 했기 때문에 뭔가 어리광을 부린다던가 좀 나를 편하게 해주세요 한다던가 컴포트 해주세요 이런 것을 하는 것에 굉장히 그 어려워했었다라고 얘기를 그 하고요. 해서 심지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누나 연방 판사였다가 은퇴한 그 누나도 메리안 그 누나도 이 조카와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대통령 나간다고 할 때 걔가 무슨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 그리고 뭐 자수성가 5번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뱅크럽시를 4번이 아니라 5번이나 뱅크럽시를 한 애가 뭐 그리고는 제리 파웰 주니어 같은 미국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대학교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다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누나가 굉장히 화났대요. 이 누나는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거든요. 수십 년 전에. 굉장히 화가 나서 그럴 수가 있는가. 트럼프가 교회에 간 일이라고는 사진 찍을 때만 갔어. 뭐 결혼할 때 뭐 이런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카메라가 있을 때만 교회에 갔는데 뭐 복음주의 그 지지를 한다고라고 얘기를 했고 문제의 SAT입니다. 이 누나가 메리안이 트럼프 대통령은 성적이 평균 이하였기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안 하고 해서 부트스쿨도 갔잖아요. 뉴욕에 있는 아버지가 보내서. 그런데 숙제는 누나가 메리안이 다 해줬는데 누나가 시험까지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나는 누나 여자고 남자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68년도에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을 졸업을 했는데 부동산 학과예요. 그때 그 해에 처음으로 부동산 학과가 생겼는데 거기를 이제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부동산을 했으니까는요. 들어갔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서 누나가 시험까지 봐줄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그 SAT 보는데 그 ID 체크업을 안 했답니다. 해서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친구 조 샤피로라는 친구가 아주 스마트하고 시험을 잘 봐서 이 친구한테 돈 많이 주고 친구가 시험 대신 봐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와튼 스쿨의 행정과에 이 책을 쓴 메리의 아버지의 친구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가 있어서 거기 가서 또 어드미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1968년도에 와튼 스쿨을 졸업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29살 때 이 마알라고에 그때 이제 마알라고를 이미 샀어요. 해서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신이 그 조카인데도 뭐 여자의 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은 뭐 사적인 거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55살에 PhD 디그리를 받은 사이컬러지 분야에서 받은 이 조카가 쓴 그 책이고요. 이 조카의 아버지는 1981년도에 숨졌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트럼프를 둘째인데도 더 좋아했고 그리고 그 아래도 또 있어요. 로버트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남자 동생도 있는데 아버지가 숨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원래는 이 집안에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 어린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평생을 우리가 봐주겠다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겠다 하고는 뭔가 중간에 이제 화가 나고 돈 문제로 하니까 그것을 또 지키지 않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있어서 이 사람이 책을 쓴 이유는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가정도 망쳤고 세계도 망치고 있다. 세계의 뭐 경제, 윤리, 도덕, 뭐 모든 건강까지도 망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망치게 할 수 없다. 도대체 원리 원칙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게 이 책이고요. 이 책에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는 다 가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버지와 사이가 무척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보다는 작은 아들을 더 예뻐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서 다음 주에 뭐 책 나온다고 하니까 더 떠들썩할 것 같습니다. 어쩜 존 볼튼 책보다 뭐 재미로는 훨씬 재미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볼 것 같습니다. 출판사는 똑같은 출판사고요. 사이먼 앤 슈스터라는 출판사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1초 전에 데보라 박스 박사가 마이크에 왔는데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는데도 지금에서야 처음에 말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마스크를 벗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마이크를 이 데보라 벅스 박사에게 내줬는데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 뭐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렸었어요. 백악관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그냥 숲에다가 확 던져버릴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노벰버 선거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잡히고 인종 문제도 그렇고 하면 뭔가 샤킹한 것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버릴 수도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버려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통을 들면 갑자기 물통 들고 물 먹는 신용까지 하고 했었는데 그 정도였는데 그리고 질병통제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통제국 자체가 얘기를 해놓고 가이드라인을 줘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를 오픈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한 것을 약간 또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요. 데보라 벅스 박사는 지금 미국의 특히 이제 일부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 너무 빨리 오픈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짧게 전해드릴 수 있는 얘기니까 먼저 짧게 브룩스 브라더스, 왜 애착이 가잖아요. 이 브룩스 브라더스가 왜냐하면 미국에서 옷을 만드는 큰 브랜드 가운데서는 유일하다고도 볼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1818년도에 브룩스 브라더스가 오픈을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50군데의 스토어는 문을 닫는다고 하고요. 바이어를 찾고 있죠. 지금 뭐 빚이 그다지 많진 않네요. 생각보다 7,500만 달러 정도 있고 그러면 리만 마크스, JC 페니, J.크루 전부 올 들어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브룩스 브라더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PPP 신청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그 뒤에도 계속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억만장자도요. 이 PPP에서 어떤 경우는 별로 돈을 많이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억만장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주는 그 돈을 15만 달러 이상 받은 그런 그 신청자들을 보니까 정말로 골프 클럽도 400군데의 컨트리 클럽과 골프 골프 코스가 PPP 펀딩을 받았고 억만장자 조 파웰 디벨로퍼죠. 트럼프 대통령 친구예요. 이 사람도 뭐 호텔 뭐 여기다 저기다 해서 돈을 받았고 웨스트 버지니아의 주지사는 게빈 뉴섬 주지사보다 훨씬 심각한 케이스네요.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금 그 와이너리가 불과 뭐 몇십만 달러였는데 웨스트 버지니아 주지사가 부자거든요. 짐 저스티스 주지사가 한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본인도 개발 같은 것을 하니까 뭐 무슨 그 일반 뭐 주택 개발 이런 데에 그런 것을 받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오늘 아침에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메가 처치가 대형 교회가 큰 돈들을 뭐 200만 달러, 500만 달러 뭐 엄청 많은 800만 달러 받은 곳도 있고 850만 달러 샌버나디노에 있는 어떤 그 카톨릭 교회, 로만 카톨릭 교회는 그만큼 받았는데 이 카톨릭 교회는 어린아이 그 성추행 그 문제 때문에 스캔들이 있었던 곳이고 윌로우 그 크릭 커뮤니티 처치 한국 분들 많이 방문하셨던 일리노이에 있는 이곳도 320만 달러를 뭐 교회에 그 바론티어가 뭐 성추행 이런 문제로 있어서 그 합의 보고했는데 다 돈을 그 정도로 뭐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정도는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많이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도 개인과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선거철이고 하니까 정부 보조가 있지 않을까. 이때는 이제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CNBC 방송인가는 코리안 에어라인도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받았다 하고 나오는데 코리안 에어라인 얘기를 하면서 대한항공 아주 큰 한국에서 제일 큰 에어라인이다 하는데 코리안 에어라인이 이 돈 받아서 미국에서 일하는 미국 사람들 그 봉급 주는 데 쓴 거죠.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하니까 MBC 뉴스에서는 50%를 소수인종으로 직원을 채우겠다. 뉴스 앵커도 몇 % 정도는 소수인종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분께서 저널리즘을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전공을 하고 계시다면 NBC 방송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왜냐면 MBC의 이제 그 지도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그 체어맨이 시저 컨데라는 그 체어맨이 딱 목표를 얘기를 했습니다. 50% 여성으로 하고 우리 직원의 50%를 소수인종으로 한다. 뉴스 조직은 특별한 어떤 그 책임 의무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뭐 반영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뒤에 그것을 읽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이 사회를 커뮤니티를 그 반영을 하면서 이끌어가기도 해야지 된다. We are going to lead라고 체어맨이 얘기를 했습니다. 체인지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필요한 체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서 그러기 위해서 리크루트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다큐멘터리라든가 아니면 그 심층 보도를 소수 커뮤니티에 대한 유색 인종에 대한 심층 보도도 앞으로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50%를 언제로 채우느냐 그 정확한 목표를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MBC 방송을 보면은 MBC가 뭐 MSNBC, CNBC 다 같은 계열이죠. 지금 소수 인종이 전체 직원의 26.5%랍니다. 그에 비해서 여성은 조금 많아요. 여성은 거의 40% 정도는 된다고 하거든요. 소수 인종의 그 비율을 보면은 8%가 블랙, 그리고 8% 히스패닉, 8% 에이시안. 이것은 맞춰놓은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2%가 뭐 여러 그 다인종이고 1% 미만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뭐 여성은 40%가 아니라 거의 50% 정도는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 소수인종에 관한 것도 많이 보도를 하고 소수인종 직원들도 하이어하고 하기 위해서 온라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직원이나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인종에 관한 문제가 블랙에 관한 거, 히스패닉,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관한 거기에 관한 것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모두 다 simply American의 문제다라고 MBC의 새로운 체어맨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됐고요. 50% 네. 해서 CNBC 같은 경우는 그 뉴스 많이 하니까 CNBC가 뭐 예를 들어서 MSNBC 같은 경우는 뉴스 쇼를 또 많이 한다고 하면 CNBC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뉴스를 많이 하고 하니까 지금 적어도 앵커의 10% 앵커와 또 그 기자와 뭐 컨트리뷰어의 10% 정도는 이제 컬러로 하겠다 하는 것이고 게스트 같은 경우 총체적으로 모든 매체를 합쳐서 게스트도 소수인종 이런 게스트까지 다 뭐 한 40% 정도는 하겠다 하는 게 얘기입니다. 여성 게스트와 소수인종 게스트를 40% 정도는 늘리겠다 하는 게 지금 그 NBC 방송의 새로운 MBC 뉴스의 새로운 CEO가 한 얘기입니다. 이제 뭐 백악관 브리핑이나 뭐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 나오는 것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틀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브라질의 대통령은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몇 번 검사하고 하더니 양성 반응 나왔던데요. 양성 반응 나와도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 잘 씻으시고요. 물도 자주 드시고요. 마스크 꼭 하고 거리 두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활화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